차트도 하나의 이제 보조지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겠구나.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저는 동의는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차트는 단탈하시는 분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의 심리를 다 담았다 봐요. 아 다 담았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전업 투자자의 실전 투자편입니다. 그럼 실패는? 실패 사례. 실패 종목들 많아요. 네. 실패 종목들. 저는 성공했는 종목들은 크게 많이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실패했던 종목은 무조건 기억해요. 아 그렇죠. 원래 네. 사람이 얻은 것보다 잃은 잃는 거에 거에 대한 대한 불안감이 기억이 훨씬 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돈 벌었는 거에 대해서는 매매 일지를 많이 안 써요. 근데 돈 잃은 거는 무조건 쓰거든요. 아, 무조건. 자, 뭘로 그래서 잃었습니까? 크게 제가 자산 대비 제일 크게 잃었던 게 만도인데, 자, 만도라는 주식이 예전에 한라홀딩스였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한라홀딩스라는 차트가 과거에는 만도라는 이름을 썼어요. 요 날이었어요. 네. 요 날 제가 버블주라고 표현하긴 조금 그런데 제가 가진 기준으로 여기를 지지받겠다라는 생각에 2013년도 3월 기준으로 네. 그때 제가 매수를 합니다. 10만 원 밑으로. 네. 그때 거진 제 전 재산이 5억이었거든요. 네. 이 당시에 2013년도에 2013년 4월에 제 전 재산이 거의 5억이었었는데 이때 신용을 거의 풀로 땡겨가지고 만도를 삽니다. 네. 10만 원에서부터 여기 9만 원까지. 네. 그래서 제 평단이 정확하게 9만 5천 원이었어요. 제가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날 거의 3% 조금 안 되게까지 수익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 매도의 기준은 뭐였냐면 이게 5% 10%에서 다 팔고 나오자였어요. 네. 5% 10%. 그리고 손해는 여기 89,900원 있죠. 네.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제 전재산을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잃어도 한 5%, 네.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벌면은 또 한 3천에서 5천만 원. 네. 이 확률로 이제 제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당시에 만도라는 회사가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단기 매매 하는 방법 중에 이 당시에 만도라는 회사는 되게 우량한 회사였어요. 제가 매매하는 기준으로는. 뭐 삼성전자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만도라는 회사는 되게 약한 종목 아니냐라고 볼 수 그죠, 있지만 워낙 제 기준에는 이 만도라는 회사가 되게 큰 회사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손절도 있고 시나리오를 제대로 세워서 나는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때 그렇게 점 하한가를 맞습니다. 78,000원 됐네. 네, 점 하한가를 맞아요. 네. 팔지도 못하죠. 손절을 89,000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네. 다음날 점 하한가를 맞아서 팔지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하한가가 풀리면서 반대 매매가 나가요. 이때 제 전재산이 5억이었는데 이때 실현손익으로 마이너스 1억 7천만 원이 반대 매매 나갔어요. 이때 그 이후로 올라올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몰빵을 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당한 거죠.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는 기준도 그 이후에 엄청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기준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환경이 나올지 모르겠구나라는 걸 이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때 사서 한 7개월 못했으면 이때도 엄청 벌었죠. 한 250% 벌었겠네. 네, 맞아요. 엄청 벌었죠. 네. 근데 뭐 이때는 제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로 만도로 엄청 돈을 많이 잃었던 기억이 있고 자산 대비해서 이때는 경험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확률이 높다고 해서 맞아요. 한 군데 몰빵은 진짜 위험하다. 네, 반대 매매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 만도가 이 뉴스가 나왔던 뉴스도 기억해요. 한라건설에게 5천억인가 자원을 지원해 준다 했어요. 만도의 자회사가 만도의 모회사가 한라지주 회사에서 한라건설에 만도가 5천억인가 규모로 지원해 준다 해서 점 하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엄청난 멘붕을 맞았던 거죠. 엄청난 멘붕을 맞았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아까 제가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뭐라 그랬죠? 망하지 않으면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 그랬죠. 뉴스가 나오고 이 회사를 접근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쭉 오르지 않았나요? 그거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론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악재가 나왔을 때마다 OCI를 사 모았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만도도 사실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몰빵을 했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 대응을 못 했던 거예요. 몰빵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원칙을 잘 지키고 몰빵은 안 하고 한 30% 비중만 들고 있었으면 이 뉴스가 터졌을 때 더 샀겠죠. 네. 실제로 저는 이거 더 사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더 사야 된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저는 차트 얘기를 요즘에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긴 하는데 어렵죠. 막상 혼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이거 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딱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 진짜 2차 뉴스까지 나왔지만 3차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이 네. 이때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검증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다 설명하죠. 중학생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때 사야 돼. 이때 어떤 이유야. 근데 그걸 실행을 했냐 안 했냐 검증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자기 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한데 그것조차 이제 그 사람이 했는 말도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뉴스가 나와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돈을 잃어야죠. 말했는 사람도. 그래서 참 차트도 하나의 이제 보조 지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겠구나. 아닌가요? 네,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차트는 단탈하시는 분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의 심리를 다 담았다 봐요. 아, 다 담았다. 네, 사람의 심리를 다 담았다 봐요. 야, 그러면 이제 차트도 하나의 보조 지표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다 담았다라고 네. 하셔서 그런데 가치 투자 공부도 좀 했다고 엄청 했죠? 했죠. 네. 네, 한 4년 했죠. 둘 중에 지금은 본인은 어느 쪽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단기 매매 쪽이 퍼센트가 높죠. 차트를 단기 매매라고 하면 꼭 차트 네. 투자자라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가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런 거예요. 가치 투자자들도 차트를 봅니다. 가격대를 봐요. 보죠. 네, 당연히 보잖아요. 보죠. 단지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주가 되는 게. 내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기업의 매출액을 보고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 가치 투자자죠.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 차트를 봐요. 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진 않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포트폴리오 충당할 수도 있고. 네. 그죠? 반대로 단기 매매자들도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가치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OCI 보여드렸잖아요. 가치를 봤잖아요. 네. 근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는 가치는 기업이 망하냐 안 망하냐가 초점인 거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매출액이나 미래 이익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겠죠. 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자, 왜 단기 매매를 저는 더 선호하냐면 이런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 칠게요. 네. 삼성전자의 가치를 사실 알고 사는 걸까요? 모를 수 있죠. 그냥 우리나라 우량주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맞잖아요.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메모리라든가 휴대폰 판매 이런 거 보고 하겠지만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주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가는 늘 실적을 선행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실적을 확인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폭락을 먼저 하고 재무제표가 나온 거예요. 실적이.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없으면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아무 시나리오가 없는데. 계속 산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내려오면 손절하겠다는 시나리오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인 거지. 아무 시나리오 없이 그냥 1등이니까 사 모아야지. 그러다가 폭락하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원칙이 있었나요? 맞아요.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 간대. 그러면 5만 원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남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대요. 그래서 5년 있다가 뭐 3년 있다가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반드시 돈을 잃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얼마죠? 저는 관심이 크게 많이는 없어요. 지금 아마 보통주가 88,000원 근처로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삼성전자 주주라서 네. 정말 88,800원이네요. 9만 원까지 딱 올랐었네요. 네. 자, 삼성전자가 9만 원인데 나중에 20만 원을 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웠어요. 네. 그런데 얘가 한 5만 원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혹은 있죠. 뭐 한 7만 원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뭘 할 건데라는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참을 거야. 난 20만 원까지. 네. 근데 7만 원 내려오고 5만 원 내려왔다가 나중에 실적이 안 좋대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판매 부진이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암울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치 투자, 가치를 안다라는 게 네.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에? 같이 한다면 참 쉽진 않죠. 사실. 맞죠? 그걸 못해서 제가 포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능하지 같이 못해서는 투자하는 모르겠는데. 분들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본인이 제가 못해서. 같이 투자를 할 수. 네, 제가 못해서. 아무리 내가 외서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네. 외서도 읽고 국내 서적을 읽고 해도
결국 가치 투자는 지수가 쌀 때 돈이 있는 사람이 사서 종목이 올라오면 파는 거 아닌가? 이게 다인 거예요. 제가 본 가치 투자는. 그게 제일 핵심이 아닌가? 네네. 이거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한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수가 폭락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10종목을 10%씩 분할 매수해놓고 그것이 수익이 올라올 때 팔면 되는 게 이게 제가 보는 가치 투자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가치는. 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예측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일반인이 다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나?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데 어떡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포기를 하게 된 거는 그 가치 투자를 하다가 한 번 망했어요. 뭐 샀는데? 현대중공업. 아, 수업프라임 직전에. 현대중공업 차트가 지금 이건가요? 중공업 차트들이 대충 다 비슷해서 현대 미포조선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조선주들 다 똑같았거든요. 자, 이때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오기 직전에 대한민국의 조선주가 가장 잘 나갔어요. 네, 이때 맞아요. STX 그룹들 다 생기고 맞아요. 조선주도 진짜 지금 그 우량주들 이상으로 잘 나갔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 조선주들 대박이다, 엄청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를 사모아야 되구나 해서 이때부터 막 사모은 거예요. 저도 가치투자 책을 보고 계란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그래서 한 번 안 사고 여러 번 나눠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근데 폭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마이너스 한 50%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죠. 삼성전자 손절할 거예요. 나중에 이 정도 내려오면? 저는 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해봐야 말 바뀌잖아.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 조선주가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이슈가 있었던 주식들인데 맞잖아요. 남의 말 들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그때는 대한민국 전부가 차화정 조선주들에 대한 이슈만 냈어요. 네. 실적이 얼마다 더 간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아무 시나리오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서브프라임 때. 마이너스 50%를 네. 맞고. 거진 한 마이너스 50% 될 거예요. 70% 정도 되죠? 근데 평단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계속 사모았으니까. 네. 그러다 결국 이걸 못 참았던 거예요. 이걸 못 참았던 거예요. 이때 서브프라임 때 기회였는데 저는 가치 투자한답시고 지수를 무시한 채 이때부터 사모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무서워서 여기 손절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는 매수가까지 오고 그 이후에 지금만 봐도 더 하락을 했긴 했어요. 훨씬 더. 그래서 이때도 잘 팔게 된 거긴 된 거예요. 이 가치라는 걸 그래서 이때 내가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진짜 시장이랑 업황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되나?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반면에 차트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는 내가 내 시나리오 안에서 내가 통제가 가능했어요. 나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래. 근데 9,500원 오면 손절할래. 네. 끝.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기준에 의해서 매매가 됐던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말씀하시면 이런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에 되면 매도를 하고 뭐 9,000원에 되면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도 9,000원, 예. 이 시나리오도 그냥 나만의 시나리오인 거고 맞아요. 맞을지 틀릴지는 미래에 모르는 알수 거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있냐 없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시나리오조차 확정적인 시나리오도 아니잖아 사실상. 자, 맞아요. 이게 또 두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네. 자, 지금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가치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내린 주식이 거의 찾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가치 투자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트코인 2천만 원 갈 때 5천만 원 간다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결국 300만 원이 있고 또 아무도 안 했어요. 비트코인 빙하기네. 이제 주식이 다시 해야 되네. 그죠? 근데 그 시기에 또 준비했던 사람들이 상승기를 맛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그게 오르고 나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차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이제 따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는 없어요.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네. 가치 투자에서 돈을 번 사람이 계속 돈을만 벌었다면 대한민국 1등 부자는 가치 투자자여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단기 매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자들은 인정해야 돼 돈을 벌 수 있어요. 손해 나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21선 부근에서 살래. 이 21선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10% 내려오면 손절하고 10% 올라가면 수익 볼래. 이 기준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21선에 사서 그러면 얘를 한번 사보니까 여기 온 10% 수익 났네. 얘는 한번 수익. 그러면 여기서 또 21선에서 샀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10% 손해에서 손절이 나갔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손절 나갔네. 얘는 실패. 여기서 샀는데 또 실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21선에서만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게 나와요.
이게 공부인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21선 중에 이렇게 21선이 각도가 우상향할 때만 살래. 네. 그러니까 각도가 기울기가 요만큼인 거 안 사고 요만큼인 거만 살래. 네. 이렇게 이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61선이나 121선이나 정배열인 21선에서만 살래. 네. 이렇게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확률 값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4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을 제외하고예요. 그러면 하루에 장중 제외하고 12시간씩이면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주식시장에 쏘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주식을 공부하면서 했던 게 이 작업이었어요. 확률이 나오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21선에서 사고, 누군가는 41선에서 사고, 누군가는 11선에서 사고, 누군가는 5일선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5일선에서 살지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네. 누군가는 테마주, 누군가는 우량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서 결국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준이니까 이거는 한 번만 만들면 나를 부자의 길로 인도를 하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러면 대표님이 처음 돈을 벌었던 200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가진 기준이 엄청 10년이라는 세월 지났으니까 엄청 많이 늘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버는 방식과 기준은 그때와 80% 이상이 똑같아요. 네. 단지 지금 돈을 더 많이 버는 이유는 원금이 늘어서예요. 원금이 늘어서. 딴 거 없어요. 네. 안전한 나만의 기준을 깨달으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기법이 확률이 높은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표님이 주식 투자를 한 게 2000년대 초반이죠. 네. 돈을 번 건 2009년이고 네. 돈을 벌면 벌수록 자산 늘어났을 거고 네. 그럼 그렇게 기법이 맞고 확률이 높다면 네. 대표님 자산 지금 최소 100억은 아니면 뭐 많게는 200억, 300억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맞을 확률이 높고 한다면 200~300억은 좀 오바고요. 네. 100억 정도는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근데 자, 제가 하고 있는 단기 매매는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중에 제가 그 자리에서 PC 앞에 앉아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네. 제가 평소에 3억 정도까지는 원금 대비 20% 정도 수익을 월 올렸어요. 네. 그러다가 3억이 넘어가고 나니까 월 10%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렸어요. 네. 왜냐하면 원금이 커지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밀려요. 그래서 10% 정도 월 수익률을 계속 찍었어요. 계속.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월억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년도, 16년도에 월억을 벌고 1억 다이 정도 이상의 수익을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눈을 돌렸던 거는 부동산과 창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2015년도부터 창업을 준비했고요. 실제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얄클럽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 것 같아요. 주식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파이프라인은 주식만, 왜냐하면 주식이 제가 요새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좀 스트레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아침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장을 준비해야 되노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예요. 맨날 어느 장소에 가든 8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줄여보고 싶고 또 다른 쪽으로도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이제 법인을 내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창업으로 20억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올해 할 거거든요. 네. 돈을 버는 다양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실전으로 투여해보고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보고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거지 주식으로 지금 당연히 근데 주식이 가장 큰 수익을 내니까 접진 않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 시간을 딴 데 쓰니까 그만큼 수익에 대한 욕심을 안 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버니까. 네. 대표님 네. 이야기는 주식을 계속 했다면 100억 이상의 자산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식만 했으면 저는 됐을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아요. 네, 됐을 것 같아요. 주식만 했다면. 알겠습니다. 15년도부터 지금까지도. 네.